안녕하세요, 해피보람입니다. 오늘은 6번째 이야기로 네이버 밴드를 개설할 때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학부모님들께 보냈던 첫 번째 문자를 캡처해서 넣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처음에 밴드 개설하기로 가시면 이렇게 어떤 유형의 모임을 만들고 싶은지 선택하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아마도 학교니까 나는 이거를 꼭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 반 옵션을 선택해서 개설을 할 때는 앞에 우리 반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괄호 안에 나오게 되고요. 같은 위치로 학부모 옵션을 선택을 할 때에도 우리 반 자리에 학부모가 들어가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 직접 만들기를 선택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결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밴드를 선택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 반 밴드와 학부모 밴드를 나눠놓는 경우에는 제 생각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우리반 밴드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첫 화면입니다. 학교 이름을 넣고 학년반을 설정을 해서 그것을 검색해서 들어올 수도 있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비공개로 개설할 수도 있는 옵션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코로나로 관련된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밴드를 계속 사용을 해왔고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비공개 밴드 기준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밴드 개설을 선택하면 이렇게 이름과 사진 추가라고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도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래쪽에 있는 밴드 공개 타입입니다. 여기에서 밴드 타입을 비공개 밴드를 선택하시면 이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밴드가 되고 초대를 받은 사람만 가입을 하는 그런 밴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밴드를 딱 개설을 하면 멤버 가입 알림글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할 때마다 글이 남아서 밴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이거는 항상 해제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해제하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 버튼만 딱 눌러두시면 되고요. 밴드는 전체적으로 설정에 있어서 저장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클릭하시는 것 또는 입력하시는 것 자체가 자동 저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비공개 밴드는 기본적으로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가입 신청 질문을 항상 설정을 해두는데요. 저는 이렇게 몇 학년 몇 반 밴드입니다. 담임 선생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공통 질문을 하나 넣어두는 편이고요. 가입 질문글에 대한 답변은 어디에 따로 저장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영어밴드에서 했었던 거 캡처한 게 몇 개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학생들이 길이에 상관없이 정말 길게 쓸 수도 있다는 걸 저도 이때 새로 배웠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정답을 저희가 설정해 두는 그런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입 수락 버튼을 눌러주느냐 또는 눌러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밴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없고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담임 밴드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학년 초 정보로 담임 선생님 이름 정도 물어보시면 나중에 어쩌다가 잘못 들어온 그런 신청자도 쉽게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밴드를 사용하다 보면 아이들은 밤늦게 야행성으로 움직이고 우리 교사들은 또 하루의 패턴에 맞춰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밤에 조금 방해를 받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방해금지 설정을 좀 미리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설정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옵션이고요. 이렇게 요일을 설정할 수 있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같이 설정해 둘 수 있기 때문에 밤늦게 활동하는 우리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잠을 방해받는 그런 일은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연락처와 생일입니다. 연락처 생일이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다 표시를 꺼두고 시작을 했고요. 물론 본인이 그것을 또 동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또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 모두가 다 같이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이 누군가에게 알려주거나 하는 게 아니면 임의로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해두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멤버 그룹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학생 학부모가 같이 사용하니까 그룹화 해가지고 따로 알림 같은 게 가도록 할 수도 있고 또는 해시태그 지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룹 관리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룹 추가하기가 나오는데 저는 학부모 그룹, 학생 그룹으로 만들어 두었고, 보시면은 학생이 26명인데 학부모가 36명인 이유는 학부모님,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초대해서 보실 분들은 와서 보셔라 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멤버들의 권한 설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멤버 권한에서 글쓰기 권한은 기본적으로 모든 멤버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디폴트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리더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만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학급 반장이 또는 뭐 그 외에 다른 친구가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또 안내할 그런 라이브 사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위해서 모든 멤버가 라이브 방송할 수 있도록 기본 세팅을 해두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글, 사진, 동영상 저장 설정이에요. 저장 허용을 해두시면 그게 저장되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밴드에 올리기라는 기능이 게시글 옵션에서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거를 여러 밴드에다가 많이 사용을 하실 요량이면 저장 허용을 해두시고 내가 이 밴드 내에서만 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다른 밴드에 올릴 일은 없겠다라고 하시면 저장 허용을 안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밀 댓글 기능도 생각보다 사용할 일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월말에 학생들한테 받는 성찰지가 있는데 학교를 나오지 못한 친구한테도 이걸 받을 경우에 비밀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고 하고 제가 이 설정을 켜놓으면 그 학생이 남긴 댓글은 저만 볼 수 있는 댓글이 되거든요. 설정을 해두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댓글창에서 이렇게 비밀 댓글로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나오고요. 비밀 댓글로 하는 경우에는 자물쇠가 잠금 표현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비밀 댓글입니다 라는 글자만 나와서 내용은 공유가 되지 않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옵션이 되는데요. 파일 동영상 보관 설정입니다. 이 밴드 메뉴 관리 아래쪽 부분에 가시면 파일 동영상 보관 설정이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거는 밴드의 정책인 것 같아요. 활동성에 따라서 저장 공간이 다르게 제공이 되고 특히 대용량 파일이라던가 라이브 영상 같은 것은 30일 보관이나 밴드 저장 공간의 저장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저장 공간의 저장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열심히 활동할수록 저장 공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저장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학급 밴드도 학급 밴드지만 수업 밴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장을 밴드 저장 공간에 해두었을 때 졸업한 이후에도 많은 친구들이 와서 자기가 그때 어떻게 열심히 생활했는지 친구들은 어땠는지 우리 추억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돌려보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삭제하지 말고 남겨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학급 밴드도 우리의 추억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30일 보관하고 삭제하기보다는 밴드 저장 공간에 저장해 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밴드 개설하고 설정을 다 한 이후에는 첫 게시글을 미리 남겨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초대받아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면 약간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남겨뒀었던 걸 보여드리면 3월 1일 개학 전날이죠. 3월 1일에 이런 글을 남겨두고 그 다음날 초대했을 경우에 학생 및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먼저 안내할 사항을 남겨두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닉네임이 되겠죠. 학생들 이렇게 학번과 본인 이름으로 통일해 달라.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자녀 이름에다가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훨씬 더 제가 확인하기가 좋은 내용이 되어서 부탁을 드렸고요. 사실 요거는 닉네임 수정으로 남겨주세요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3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댓글 남겨달라고 한 이유는 어쨌든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라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용도니까 뭐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성향 같은 거 확인하기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입해라 라는 닉네임을 바꿔달라는 글을 올려놨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학생들의 자기소개 설문지를 올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개를 연달아서 올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만 보고 놓치는 거가 반드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모두가 다 착 들어왔을 때 할 일을 먼저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아마 개학일 오후 정도쯤 되면 오전에 담임시간 1시간 정도 있으니까 그때가 지나고서 아이들 가입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소개 설문지를 안내를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임이 처음이신 분들은 처음 문자 보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썼던 첫 번째 문자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몇 학년 몇 반 담임이고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렸고 특별히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멘트 하나 정도 더 넣어서 첫 번째 문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투넘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 핸드폰에 모든 분들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제 번호를 공개했는데요. 원하신다면 투넘버 서비스도 사용 가능하시도록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문자를 보낸 이후에 이렇게 학급 밴드를 안내하는 문자를 또 보내드렸었는데요. 특별히 왜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가 같은 밴드를 사용하는지 설명하고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급 밴드에 올라오는 사진이나 이런 결과물들이 좀 아쉬운 경우에 약간 잔소리처럼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쉬운 것은 담임에게 좀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학생들이 밴드 내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먼저 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학기 학생 자기소개 양식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고등학교 1, 2, 3학년 학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I love you. Bye bye.